그래서 그 규모로 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버 산업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좀 어마어마한데요? 실버 시장 2025년까지 3조 5천억 달러. 3조 5천억 달러요? 네. 우리나라 뭐 잽도 안 되는데요? 저희가 2023년 개편 방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가운데 크게 나오다가 이쪽으로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실버 산업, 그 중에서도 실버 테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 실버 산업 관련해서 저희 댓글에 담비조아님께서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요청이 왔었고, 요 댓글을 바탕으로 해서 좀 꾸며봤습니다. 담비조아님 감사합니다. 실제 요즘에는 실버 테크 산업이라고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실버 하면은 보통 노인, 시니어를 가리키는데, 테크, 기술이 더 결합했다라고 해서 좀 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실버 테크 산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실버 테크 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에는 이야기가 되곤 있었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주로 뭐 약간 아날로그적 방식을 조금 편하게 만든다,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시면 막 AI 인공지능이 나오고 고도화된 플랫폼이 나오면서 조금 더 촉발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고도화가 되고 AI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한층 더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니까 실버테크 산업이 부각되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국내 실버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심화된다는 것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PD님 고령화 사회 기준 뭔지 아세요? 몇 프로 뭐 넘어가는 그런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비중의 7%를 넘는다라고 하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1월 기준 950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2040년쯤 되면은 65세 인구 중에서,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절반이 넘게 됩니다. 51.41%.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이 2057년 되면은 고갈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이거를 화두에 올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UN 인구 데이터를 보니까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65세 이상 비중이 전체 9.4%에서 16.5%로 증가한대요. 인구수로 따지면 2배 이상 증가해서 한 16억 명 정도가 초고령화, 전 세계적인 초고령화가 이제 목전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실버테크 산업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해당하는 인구수가 증가되면 거기 관련되는 서비스와 재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로 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버 산업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증가해요.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좀 어마어마한데요? 실버 시장 2025년까지 3조 5천억 달러. 3조 5천억 달러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 갈 길이 머네요. 우리나라 뭐 잽도 안 되는데요? 근데 그 뜻은 그만큼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미래 준비해야 될 그 룸도 크다는 거.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뛰어들 거라는 예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제 실버테크에 종사하는 스타트업들, 기업들을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봤거든요.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해왔던 노인 요양, 복지, 케어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군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노인, 복지, 요양에서 나아가서 젊게 사는 시니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정의를 해서 취미활동, 자기개발, 스포츠, 레저 관련되는 스타트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케어링 같은 기업이 있는데, 케어링이 대표적으로 실버테크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누적으로 350억 원 투자를 유치했는데 작년에 300억 정도 추가 투자를 유치했어요. 투자자가 LB인베스먼트, SV인베스먼트, 교보증권 등 10곳 이상에 참여했는데, 참여한 투자자들이 빵빵해요. 기업 밸류도 1,000억. 그만큼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요양보호 등급을 받은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를 매칭 중개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요, 저희가 이거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어요. 중개하거나 전화로 아름아름 소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칭을 했었는데 이제는 플랫폼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니어 연구소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케어링과 다르게 아예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나 요양 관련된 케어 서비스가 증가하면은 서비스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여기도 투자를 제법 받았습니다. 2021년에 A라운드 투자 한 110억 정도를 받았고 얘네들은 보유하고 있는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에는 복지 용구 같은 걸 판매한다든지 유통 채널로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요양사, 간병인을 매칭하는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케어 파트너, 케어닥, HMC 네트워크 다 이런 부분들은 요양과 복지 관련된 서비스에 초점을 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뭐 테크를 결합할 게 있나요? 있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중에서는 사실 레저 스포츠 쪽을 보는데 레저 스포츠에 앞서서 아까 테크 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업들이 실비아 헬스나 코그테라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모코그 뭐 이런 기업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요 아예 두뇌 인지 건강 플랫폼이라고 해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지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지금 코그테라 같은 경우에는 경도 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들의 치매 관련돼서 조기 발견 및 치료 관련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부상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아예 로봇, 반려견 이런 서비스가 함께 결합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노인 우울증, 노인의 고립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버와 테크가 결합된 그런 서비스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앞서 얘기했던 스포츠, 헬스, 취미 쪽으로 포커스를 하는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온고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미 플랫폼보다는 배달 쪽이에요. 우리가 막 요기요, 배민 이용할 때 배달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니어, 노인 인력 기반의 플랫폼인데 예를 들어 우리 지하철 탈 때 꽃배달 하시는 분들 좀 보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배송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이분들이 재취업을 하기도 하고 젊고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해서 다양한 액티비티 플랫폼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인플루언서를 결합해서 그랜 인플루언서라고도 합니다. 너무 좋지? 에헤이 조졌네 이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마케터의 시각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에서 레저까지 이 분야가 정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 실버 산업, 시니어 산업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초점이 간병인, 요양보호사, 뭐 요양 케어 뭐 이런 쪽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취미, 스포츠, 레저, 심지어 음식, 주택까지도 영역이 확장이 됐어요. 그거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는데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공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예 실버타운이 도시명 실버타운 해서 그 지하철도 가깝고 요 건물 안에 있으면은 월세 얼마를 내면은 그냥 거기에서 모든 활동이 빨래, 세탁, 음식까지 다 외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 액티비티 같이 모여서 문화 활동도 하고 그리고 보통 실버타운 하면은 도심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야 우리끼리 외진 곳에 있어? 했는데 이제는 아예 지하철역 근처에 있다든지 해서 쉽게 문화생활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택 관련되는 실버테크 산업도 발전하고 있고요. 음식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항상 어떤 조그만 미니차가 있었는데 그 차에 뭐라 써 있더라고요. 브랜드 네임이. 그쪽이 노인들을 위한 전용 식단 정기 배송 서비스였어요. 아예 고단백으로. 그래서
확실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에는 오프라인 베이스, 전화로 연결한다든지 아름아름 중계로 알아본다든지 했던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오고 있다.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버테크 산업은 기술과 결합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건강한 노화입니다. 이게 유엔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건강한 노화라고 규정했다고 해요. 실제 내용들은 막 몇 가지 예시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노화에 대한 사고방식, 행동 양식의 변화, 노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 개발, 사람 중심의 통합치료 및 1차 의료 서비스 제공,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했다는 거는 저는 이거의 이면에 숨겨진 거는 이제는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이 인구가 굉장히 주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세력이라는 건 파워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담론을 꺼낼 때가 됐다. 기존에는 나이 들면 그 노인 요양원 가겠지, 정말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100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늙어야 되고 우울증이나 고립감이나 빈곤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액티브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는지, 요걸 주제를 꺼냈다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도너츠 맛집으로 유명한 또티드 도너츠, 이 회사 무려 300억 원이나 투자를 받았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해볼게요.